넥타이를 맬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타이를 그냥 이제 매실 텐데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타이를 매주고 싶다면 딤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반 타이랑은 좀 다르게 타이 가운데 그 주름, 그러니까 약간 입체감으로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딤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딤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Brothers and gentlemen, it's Bromans TV. 안녕하세요. 브로앤맨즈 TV CK. 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넥타이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넥타이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죠? 같은 수트라고 하더라도 타이를 어떻게 매느냐, 또 어떤 컬러의 타이를 매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수트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가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타이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윈저 노트. 두 번째, 하프 윈저 노트. 세 번째, 플레인 노트. 네 번째, 더블 노트입니다. 넥타이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이 4가지를 선정한 이유는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넥타이의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넥타이 매는 법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윈저 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저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이름에서 유래됐듯이 그 영국의 윈저공, 전 세계적으로 패셔니스타였죠. 1930년대. 윈저공이 자주 메고 다니는 타이에서 유래된 넥타이 매는 법입니다. 윈저 노트의 가장 큰 특징은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대칭으로 묶다 보니 넥타이 노트 볼륨이 좀 크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윈저 노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셔츠 컬러는 와이드 스프레드 컬러라고, 이 컬러가 옆으로 좀 벌어져 있는, 그래서 넥타이가 뚱뚱해도 그게 잘 사는 그 셔츠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윈저 노트 매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검을 왼쪽에다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검을 소검 위로 크로스로 매주시면 됩니다. 윈저 노트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왼쪽 오른쪽이 같이 대칭으로 메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한 번 더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완전히 빼주세요. 그 다음을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왼쪽 부분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대검을 넣어줍니다. 메어줍니다. 이렇게 대검을 메고 난 다음에는 이 심지를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왼쪽 오른쪽 사이에다가 이렇게 매주시고 난 다음에 모양을 잡아주신 후 앞으로 한 번 더 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검을 이 만들어진 그 노트 틈 사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당겨서 이 왼쪽 오른쪽에 이거를 잡아서 늘려주면서 계속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딤플도 이렇게 만들어서 왼쪽 오른쪽 잡아주시고 이거를 당겨주시면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는 윈저 노트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노트는 하프 윈저 노트입니다. 하프 윈저 노트는 말 그대로 윈저 노트의 그 노트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줄여서 만드는 윈저 노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검을 소검 위로 크로스로 만들어 주십니다. 윈저 노트 때는 좌우의 대칭을 위해서 이쪽 먼저 한번 감아줬었는데, 하프 윈저 노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의 경우 넥타이 폭이 더 굵어지는 부분이 들어오게끔 되기 때문에 오른쪽을 먼저 묶어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린 후 이 대검을 안쪽에 넣어서 오른쪽을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잡히고 난 다음에 이걸 앞으로 한번 돌려서 다시 이 구멍으로 대검을 넣어줍니다. 확실히 윈저 노트보다는 하프 윈저 노트가 훨씬 더 폭이 더 작고 대신에 오른쪽 왼쪽이 조금 더 대칭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넥타이를 매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딤플을 더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넥타이를 잡아서 당겨주시면 하프 윈저 노트가 완성.
세 번째로 설명해드릴 매듭법은 플레인 노트 매듭법입니다. 플레인 노트 매듭법 같은 경우에는 이 대검을 한 번만 돌려서 매는 매듭법으로서 딤플 잡기도 용이하시고 동시에 초보자분들도 가장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매듭법이라서 가장 좋은 매듭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인 노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감기 때문에 이 적절한 길이감을 잘 찾는 게 중요하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검을 오른쪽에 많이 넣습니다. 대검을 소금 위로 해서 오른쪽으로 한 번만 돌려줍니다. 그러면 한 번만 돌리게 되면 이 가운데 구멍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딤플 잡기 위해 잘 잡기 위해서는 이 이제 구멍이 최대한 좁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안 벌어지게끔 최대한 잡아주시면서 구멍을 최대한 좁게 넣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그냥 당기시는 게 아니라 한번 길을 만들어주고 딤플의 길을, 주름의 길을 한번 만들어주고 대충 길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당겨야 딤플이 용이하게 잘 잡히십니다. 미리 길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검이랑 소금을 놓이는 거를 이제 적절하게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매듭법은 더블 노트 매듭법입니다. 아까 플레인과 달리 더블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대검을 두 바퀴 돌린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더블 노트 같은 경우에는 타이 길이가 좀 길거나 혹은 타이가 좀 가벼운 세븐폴드, 힌지가 없는 세븐폴드 타이 같은 경우에 좀 잘 어울리시고, 어쨌든 매듭을 두 번 감기 때문에 이 노트가 굉장히 일반 플레인 노트보다는 좀 길고 얄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샤프하고 뭔가 날렵한 수트의 이미지를 연출하시는데 더 좋은 매듭법이 될 수 있겠네요. 똑같이 길이감을 적절히 찾아주신 다음에 이 대검을 두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플레인 노트는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렸잖아요. 자, 여기서 한 바퀴를 더 돌려줍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에 이제 구멍이 생기시게 되겠죠? 이 구멍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신 점이 최대한 구멍이 덜 벌어지게끔 해주신 다음에 대검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똑같이 딤플을 길을 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당기시는 게 좋죠. 이 더블 노트 같은 경우에 주름이 두 방향으로 많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번 감았기 때문에 구멍이 좁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방향으로 이제 주름이 두 개 잡히는 이런 이제 딤플법을 연출하기 좀 더 용이하십니다. 지금 이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자, 타이 매는 법은 잘 보셨을까요? 지금부터는 넥타이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은 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타이도 종류가 있거든요. 혹시 무슨 종류가 있는지 아실까요? 저는 그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맸을 때 두툼하냐 아니면 조금 얄쌍하냐 라는 차이였던 것 같아요. 두툼한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인 노트 정도만 가능했고, 네, 맞아요. 네, 얇은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볼륨을 가진 윈저 노트 하는데 좀 유리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혹시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느끼시는 게 되게 정확하신 게 타이의 두께감에 따라서 요 메어지는 노트, 매듭법도 굉장히 달라지시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의 종류에도 무수히 많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원단과 안감이 모두 들어간 3폴드 타이와 그다음에 안감이 없는 스포데라토 타이, 그다음에 안감과 그다음에 타이의 심지가 모두 없는, 그래서 7번 접어 만드는 7폴드 타이가 그렇게 총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3폴드 타이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고객님들이 보실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감과 그리고 심지도 모두 다 들어간, 큰 특징이라고 할 게 없는 게 그냥 일반적인 플레인 노트 매듭 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그냥 윈저 하시기도 좋은, 그냥 가장 무난무난하면서도 일상 이제 데일리로 활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런 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 안감을 제거한 게 스포데라토 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스포데라토 타인데요. 보시면 안감이 없죠. 안감이 없는데 대신 심지는 들어간. 요거를 이제 스포데라토 타이라고 합니다. 스포데라토 타이의 가장 이제 큰 장점 중 하나는 안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매듭을 내거나 혹은 이제 딤플을 잡을 때 조금 더 쉽게 들어가고 더 이제 볼륨감 있는 타이를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나풀나풀거리는 이런 느낌이 좋아서 스포데라토 타이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요 심지마저도 없이 들어가는 그 타이를 요 세븐폴드 타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안에 안감도 없고 심지도 하나도 없어요. 세븐폴드를 하면 이제 요 안에 심지를 원단을 7번 접어서 7번 접힌 거를 요거를 심지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세븐폴드 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나풀거리고 가볍고 편하긴 한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지가 없기 때문에 매듭 같은 이제 딤플 같은 게 좀 잘 풀리고요. 그래서 좀 초보자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데라토보다 더 이제 나풀거리고 더 편한, 정말 이태리스러운 타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타이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넥타이의 종류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에 추가적으로 넥타이의 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넥타이 폭이 6cm 정도 되는 것들은 윈저노트나 하프 윈저노트 같이 매듭을 많이 잡는 그런 넥타이 매는 법에 어울립니다. 대신에 넥타이 폭이 8cm에서 9cm 이상 되는 그런 넥타이의 경우에는 플레인 노트 혹은 더블 노트로 진행을 하더라도 훨씬 더 풍성한 넥타이의 아웃핏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타이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이제 컨템포러리해지는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타이의 폭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클래식한 포멀한 수트에 더 잘 어울리시는 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K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다 일반적인 매듭법, 타이 매듭법만을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딤플을 한 번만 잡아보세요. 그러면 그날의 전체적인 느낌과 자기 수트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지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맨날 입는 수트이지만 조금씩 타이를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회사 동료분들이 딤플을 해서 넥타이를 매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 저분 옷 좀 입을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멋있죠? 네, 근데 이제 딤플이 없이 그냥 이제 넥타이를 그냥 당겨서만 매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수트별 넥타이 패턴까지도 다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넥타이 매는 법으로만 좀 진행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뭐죠? 알람 설정? 아, 이거 해야 돼요 선생님. 아, 왜 이래. 자, 다시 한번. 이거 못하겠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